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CPI가 발표되었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다우만 하락하고 S&P와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 암호화폐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CPI처럼 중요한 지표가 발표된 날은 원래 가격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의 폭이 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의 예상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부터 보시면 전체 물가는 예상대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0.5%포인트 올라서 3.7%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던 일이죠. 네, 바로 7월부터 유가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은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있었던 반면 올해는 반대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 얻었던 물가 하락의 효과가 다 사라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예측보다도 0.1%포인트 소폭 더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전체 물가가 오를 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었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이번 CPI 발표에서는 근원 물가에 집중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어떤 달보다도 근원 물가가 중요했던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떨어졌던 전체 물가와는 다르게 근원 물가는 끈끈하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천천히 하락해 왔는데 그랬던 근원 물가가 이번에 드디어 의미 있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근원 물가는 지난달에 4.7%에서 0.4%포인트나 떨어진 4.3%를 기록했고 시장의 예측에도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죠. 연준은 2000년 이후로 전체 물가가 아닌 근원 물가, 정확히는 근원 PC 물가를 물가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물가가 유가의 영향으로 예상만큼 오른 것보다 근원 물가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게 시장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원 물가는 왜 크게 떨어졌을까요? 네, 바로 주거비의 하락 덕분입니다. 주거비는 근원 물가에서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초중요 항목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물가지수도 함께 떨어진 것입니다. 주거비는 연간 기준으로 지난달에 7.7% 상승해서 7.3% 상승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3월을 기점으로 서서히 하락하다 드디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 주거비의 하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 임대료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신규 임대료는 1년 전부터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하다 이제는 아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의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CPI에서의 주거비는 계속 올랐냐? CPI 주거비는 누적 집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규 집계치가 계속 내려간다면 누적 집계치도 언젠가는 내리게 되어 있겠죠? 해가 진다고 해서 당장 기온이 뚝 떨어지진 않지만 몇 시간쯤 지나면 확연하게 서늘해지죠. 그것과 완전히 같은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당연히 일어날 일이었고 그게 이제서야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 물가의 경우는 여전히 강력한 편인데요. 이것은 고용시장이 아직 강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물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겠죠? 그런데 기업들이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실업률이 낮으니까 피고용자 우위 시장이 되면서 인건비가 계속 오른 게 서비스 물가 하락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인건비 상승률은 분명하게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듯 인건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서비스 물가도 결국은 내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체 물가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는 이제부터 완만한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예측한 다음 달 물가를 보시면 근원 CPI가 이번 달보다 0.1에서 2%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근원 PC 물가도
8월 달에 직전 수치보다 0.2%포인트 정도 줄어든 4% 정도, 그리고 9월에는 다시 0.2% 내려서 3.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원 물가가 완만하게 내리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내리는데 더 올릴 이유가 없죠. 연말 기준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고요. 시장이 금리 인하 시작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내년 6월 금리가 인하된다는 의견이 어제에 비해 소폭 상승했고, 반대로 금리가 유지된다는 의견은 어제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금리 예측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장의 예측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금리에 민감한 단기 채권 수익률입니다. 미국의 2년물 채권 수익률은 시장의 이런 예측을 소화하며 그동안 유지되어온 강한 추세에 비해 확연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강한 물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계속 오르는 채권 수익률 때문이었는데, 오늘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기업 가치에 의존하는 기술주들의 경우 금리와 채권 수익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르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환산율이 증가해서 현재 가치가 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또한 암호화폐 역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이죠. 암호화폐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달러 가치에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또한 이자나 배당이 없는 상품 자산의 특성상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금리 전망치와 채권 수익률이 내린 상황은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며칠 전 비트코인 가격을 순간적으로 급락시켰던 FTX의 보유 코인 매각 허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시장은 올랐습니다. 아직 매각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포심에 떨어졌다가 정작 허가가 떨어지자 가격이 더 오른 것입니다. 이게 시장의 속성이죠. 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고 또 감정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 투자가 힘들어지기만 할 뿐 돈은 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FTX가 가장 많이 보유한 솔라나의 경우도 현재 약 3분의 2가량의 토큰이 잠겨있는 상태로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언락이 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FTX가 매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TX가 보유한 솔라나 약 11억 6천만 달러가 실제로 매각이 완료되는 데는 수년이 걸리며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FTX 관련 이슈가 완전한 단기성 노이즈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 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크게 상향시킨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인해 투심이 좋아졌던 테슬라에 오늘 또 한 명의 우군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래된 테슬라 고래 중 한 명인 론 베이론이 다시 한번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론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테슬라에 대한 초기 투자로 20배의 수익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2030년이 되면 지금의 가치에 최대 5배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00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자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가장 큰 투자자 중에 한 명이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투심에는 큰 도움이 되었죠. 덕분에 테슬라 주가는 다시 270달러대를 되찾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분명 앞으로도 지표에 따라서 시장은 손바닥 뒤집듯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시장의 속성이죠. 수백 차례 말씀드렸듯 시장의 손끝을 보며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손끝으로부터 들어 올려서 어깨 너머 저 멀리에 있는 여러분의 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수했던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이 보셨던 미래 가치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먼 곳만 보면서 가다 보면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밑을 보지 마십시오. 먼 길 가는데 몇 번 넘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죠. 진짜 문제는 발끝만 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는 미로와 같아서 한 번 길을 놓치면 다시는 제 길을 찾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CPI가 몇 %였고 그래서 가격이 몇 % 올랐고 내렸고 하는 작은 소요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